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말씀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상황인데요. 최근에 군산 선유도 초등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1년간 휴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선유도 초등학교는 1946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재학생 3명이 이제 문효도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고 올해부터는 신입생이 1명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선유도 초등학교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교생 전학 결정에 앞서 학부모 등의 동의도 받았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문효도 초등학교는 학생 3명을 새로 받게 되니까 전교생이 11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자, 이곳 마을 주민분들 또 학교 관계자 또 교육청 차례대로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건물이 초등학교 건물인데요. 이쪽에서 좌측에서는 과학실이고 보건실, 2학년 교실, 교사용 교실하고 이제 교무실, 옛날 교무실이고 4학년 다모임실, 5학년 교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학년에 1명만 돼도 6명인데 네. 지금 3명이라는 얘기는 학년당 학생이 없는 학년이 그렇죠, 지금 그렇죠. 있다는 네. 얘기고. 네. 너무나 저기 건물 외벽도 색깔도 예쁘게 잘 칠해놨고 아이들이 아주 네. 공부하기 또 뛰놀기 좋은 환경인데 저 공간이 이제 쓸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가운데 있는 음악실과 기술 가정실은 중학교 건물. 중학교. 네, 이건 중학교. 초등아이들 여기서만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이미 중학교 형 오빠 누나들을 계속 보면서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죠. 바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예. 이 직선거리가 정말 몇십 미터 되지도 않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네. 자, 참 뒤로는 조그만한 야산이 학교를 에워싸고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선유 초중학교. 이제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중학교마저도 현재 3명의 학생이 졸업을 하고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글쎄요, 이 역사 속에 선유 초중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참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선유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생들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제일 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우리 어촌에도 농촌의 학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야 이제 아이들이 다 컸지만 젊은 친구들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친구들이 자녀들을 여기에서 선유도 초등학교에서 다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마저도 시내로 이제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군산 시내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청에서 좀 고민을 해서 좀 지원을 좀 해준다면 그 친구들이 선유도 출신들 그리고 그쪽 살고 있는 지역민들 자제분들이 선유도에서 좀 초등학교를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조금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 선유도 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7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네네. 초등학교거든요. 그리고 선유도 초등학교가 지금은 이제 고군산 국민학교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고군산 군들은 두 번째, 그전에는 두 번째 역사가 오래됐는데 예. 지금은 첫 번째로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예요. 그리고 관광지로서 그 면모를 갖추고 있고 예. 그 주위에 그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 새만금으로 인해서 갯벌이 없어진 것을 지금 선유도를 비롯해서 문여도 쪽에 갯벌 자원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관광산업에 많이 저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좀 많이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갯벌 탐방이나 이런 걸 좀 저기 해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뭐 견학 같은 경우 이런 체험 코스 이런 걸로 좀 개발을 해서 많이 유도를 하고 네네. 또 대안학교 이런 것도 좀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에서 많은 그 탄소 중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것을 좀 교육의 장으로 좀 열어줬으면 하는 게 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입니다. 예. 단순히 그러니까 통폐합으로 가는 방향
방향도 맞지만 속도를 좀 더 늦출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임실의 뭐 지사초등학교를 보면 이제 서울에서 농촌 유학이라고 해서 이제 내려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곳 어촌 역시 탄소 중립의 시대에 걸맞는 예. 자연학습 공간이 될 수 있기에 그런 예. 농촌 유학 또 어촌 유학을 시스템을 좀 갖춰 놓으면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런 노력들이 좀 더 기득권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갯벌을 그리고 해양에 대한 투자 가치도 있고 그 우수성을 전 국민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아울러서 우리 고군산군도가 그 젊은 층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더 북적거리는 그러한 고군산군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본다면 전라북도는 뭐 새만금의 어떤 개발, 새만금의 방향성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이곳 새만금을 떠나고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그런 환경에 지금 엇갈린 반응 속에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추억이 있는 공간으로서 조금 더 자리매김한다면 향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더 아쉬움의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민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선유도의 이 이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근중 이장님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유도도 이렇게 구가 좀 나뉘어지죠? 1구, 2구, 3구에서 3개 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1구, 2구, 3구로 나눠질 정도라면 선유도는 그래도 좀 꽤 큰 섬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섬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 이근중 우리 이장님도 선유도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저는 선유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요. 예. 이제 문여도가 제 어머니 고향이다 보니까 군산 시내에서 학교는 다니고 예. 여기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녀분들도 학교를 여기서 다니지는 않았고요. 예. 예. 제가 보니까 선유 초중학교 바로 가까이에 지금 이제 하시는 이제 식당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있고 없고 글쎄요,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이가 클 텐데 우리 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상권이거든요. 저희 마을은 양쪽으로 다 상권인데 정 가운데 이제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영업에 제한이 많이 돼서 건축행위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여기는 음식점 외에는 영업 제한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고 젊은 층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 수도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는 여전히 계속 아이들 학생이 지금 3명이 전교생이 있어서 유지가 된다면 여전히 그 제한은 계속 뭐 유지되는 거잖아요. 중학교도 지금 현재 장자도에서 학생이 2명, 선유도 학생은 1명입니다. 이제 그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 그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면은 학생 수가 더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학교가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귀농도 하고 귀촌도 하고 귀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농사지로 왔지만 또 어업하러 왔지만 내 아이가 학교 갈 곳이 마땅치 않으면 이거 올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뭐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하필 딱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졸업 동문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문들은 현실하고 상관없이 학교가 폐교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민거리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마을 주민들 가운데서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신 주민분들은 서운함과 그래도 학교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문들 그러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감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은 또 없는 또 현실이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여기 주민들이 동문들은 한 20%에 불과. 아, 다 떠나셨고 네. 외지에서 많이들 들어오셨나 봐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연육기가 연결이 돼서 육지나 다름없다 보니까 저희 바람은 이제 문여도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문여도 초등학교를 이렇게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뭐 교육에 관한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여도 초등학교 통폐합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재복 목사님은 이곳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제가 2002년도에 왔으니까 21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자녀분들도 이곳에서 학교를 다녔겠네요? 네, 문여도 초등학교 다 졸업했고요. 네. 네, 큰 아이는 선유도 중학교도 졸업했습니다. 예. 목사님의 자녀들이 4명이었기 때문에 당분간 그 당시에는 아이들 뭐 학생 수가 좀 꽤 많았겠습니다. 최대 13명이었던 적이 제일 많았던 문여도 것으로, 초등학교가? 네, 기억합니다. 예. 예전에는 통폐합 얘기가 딱 나오면 저도 걱정이 좀 됐어요. 학교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특히 아이들이 많은 상황인데 만약에 학교가 없어지면 어떻게 통학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죠. 다리가 놓이고 개통이 되면서 섬들마다 하나씩밖에 없었던 그런 학교들이 이제는 다리로 다 연결이 되면서 통학도 되고 또 공동급식도 되고 또 이런 공동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상황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뀐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은 어쩔 수 없이 거부하면 자연 소멸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선유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들도 결국은 통폐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멸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선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공식적으로 다리가 통합되는 2017년 그때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통폐합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많은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눴고 제 의견도 얘기했었는데요. 학교가 지금의 이제 여러 학교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유치원도 원래는 2군데나 있었고 초등학교도 3군데, 중학교 1군데, 분교 하나. 그러니까 학교 기간이 되게 많은 상황이어서 차라리 초등학교는 하나, 중학교도 하나, 또 유치원도 하나 이렇게 통합을 해서 고군산 통합군 이렇게 형성을 하면 좋겠다. 오히려 고등학교가 없으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촌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이런 특별한 학교를 유치를 해서 여기를 좀 통합군으로 묶은 다음에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은 농수산대학교에 특례 입학이 가능한 이런 구상까지도 해봤거든요. 역시 자녀를 4명이나 준 이 학부모로서 어떻게 이 지역도 살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미래까지 함께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여도 초등학교로 이동을 했습니다. 장인선 교장 선생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교는 군산 군도에서 섬 지역은 아니죠. 우리 실은 우리 그렇죠. 문여도는 섬 지역은 아닌데 계야도라는 섬 지역 학교가 하나 있고 이제 벽지 학교로서 문여도 신시도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두 학교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실은 저희가 입학생 1학년 신입생 예비 소집에 한 명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 아이가 군산으로 나가서 입학을 못하게 됐다는 그런 학부모님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입학 준비 및 아이를 위한 그런 것들을 다 세워놨는데 굉장히 난감한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1학년 입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실은 저희는 10명 학생이 1년 동안 공부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선유도 초등학교 3명이 전학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입생 1명이 이제 취소되면서 전교생이 10명. 네, 그래서 그러면 1학년은 이제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저희는 1학년 입학생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앞으로 신입생이 줄어든다면 문여도 초등학교도
학교가 얼마나 오랫동안 학생들 위한 공간으로 남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 실은 저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치원이 있어요. 섬 지역에 유치원이 네. 있기 때문에 해마다 신입생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도 있어요. 들어올 아이가.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1명씩 2명씩 이렇게 계속 입학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걸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섬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학생 수가 조금 더 많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이렇게 변수가 생겨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로? 네, 저희는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전담 교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담 선생님이 음악, 미술, 과학, 체육 이런 전담 교사를 배치를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 벽지 지역에 해당하니까 그런 교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음악, 미술 이런 부분은 저학년, 고학년 나눠서 그냥 같이 수업을 하고 체육 같은 경우는 그냥 무학년제로 그냥 다 같이 전교생이 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오후에 수업 이후에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사물놀이 같은 것도 전교생 10명이 같이 그냥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글쎄요, 제가 선생님 출신의 우리 규정 선생님께 또 수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실까 사실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가 교대의 인기가 굉장히 정말 치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교대 인기도 많이 이제 사그라들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교사들도 설 자리가 없고 실제로 이제 임용되는 과정에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런 현실. 그런데 학교가 이렇게 사라지면 그러면 교사의 인기나 교사를 지원하는 숫자도 줄어들게 될 텐데 과연 대안은 없는 것일까? 그래도 소규모 학교가 좀 더 존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학교에서 1등급 아이들이 맞습니다. 교대에 들어왔던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왔는데 올해 보니까 그 교대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2대1로 최근 5년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는 얘는 그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학령 인구수 감소뿐만이 아니라 그런 교대 정원 숫자에 비한 치열한 임용고시에 대한 경쟁률 그런 것도 차지하는 것 같고 또한 그 임용 적체 지금 어제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14명이 임용고시를 합격했는데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작년 5명 해서 119명이 전체가 발령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것처럼 임용 적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다음에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거 교권이 침해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교사 직업에 대한 인기가 많이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여도 초등학교에 여러분들 오시면 좋아요라고 홍보와 자랑을 좀 교장 선생님으로서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는 그 모든 소규모 학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학교는 특히 정말 10명의 아이들이 다 형제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교육의 질은 교사 역량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마라톤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 대회를 저기 군산 나포의 십자들역이라는 곳에 네네네. 가서 5km 마라톤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마다 그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활동을 하고 가을에 그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은 그런 가족과 같은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런 그런 행사를 할 때 아이들이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형제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 와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 마라톤 대회를 하고 아이들이 5km를 완주했을 때 그 성취감을
졸업을 3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올해. 근데 그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걸 할 수 있었는지 나 자신도 몰랐다. 나는 너무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시켜줬던 게 참 좋은 교육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 친구들과 함께 멀리까지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든든한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무녀도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배움과 열정으로 꿈을 키워주는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도 즐거움과 배움이 있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을 신뢰하고 적극 동참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그래도 교장선생님으로서 말씀, 또 교육자로서의 경험 속에서의 말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인선 무녀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교육청 우리 한성아 대변인을 만나서, 서거석 교육감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교생 10명 미만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주체들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학생 수가 정말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13년도에 비해서 현재 약 25% 정도가 학생 수가 감소를 했고요. 향후 5년 후에는 지금 초중고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10년 전 2013년에 비해서 약 25%가 감소를 했습니다. 13년의 경우에 25만여 명이었던 학생 수가 22년 작년 18만 8천여 명으로 6만 1천여 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요. 5년 후쯤 27년에는 또다시 3만여 명이 더 감소해서 15만 7천여 명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신입생 수를 살펴보면은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올해 신입생 수가 12만여 명인데요. 앞으로 신입생이 해마다 900여 명에서 1,000여 명 정도씩 해마다 감소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산술적으로 12년 후가 되면 1,000명 미만의 신입생이 도내에는 남게 되는 겁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지적 발달만을 위한 곳이 아니고 친구나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 그리고 인성을 기르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초중고 시기에 길러야 할 학습 태도나 그리고 협동심, 배려심 같은 그런 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학생 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한 학년에 1명이나 2명이 있을 때는 그렇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전교생 10명 미만에서 그런 소규모 아주 작은 학교에서는 그런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다양한 교육활동, 사회성, 인성 등을 기르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통합을 희망했을 경우에는 지금 바로 즉시 통폐합이 추진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 그 교육 주체들의 의견도 무시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 주체들의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서 통폐합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에서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농어촌 교육 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교육,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어울림학교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학하는 공동 통학교형을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작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이제 올해는 더욱더 확대되고 활성화가 되어서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에 지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작은 학교에서는 또 복식 학급이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또 재정 투자가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제한될 수도 있어서 이제 교육 환경도 열악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이제 마을이 황폐화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무조건적인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지역 교육청에서 우리 그 도교육청 직원들 간부님들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익산의 경우에 웅포초, 웅포중이 골프 특성화를 통해서 농촌 유학을 활성화해서 전국에서 학생들을 좀 모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지역마다 작은 학교에서 이제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국에서 농촌 유학을 통해서 학생 수 유입 그리고 인구 유입을 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작은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작은 학교가 자연 소멸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또 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폐합도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결정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들의 협의와 합의를 또 거칠 것이니까요.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학생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교육 주체들이 함께 논의해 간다면 좋은 방법을 학교 통합의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 통폐합이 무조건 그 마을을 황폐화하고 마을에 상실감을 주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이 전북교육청이 폐교를 그 교육 시설이나 아니면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그런 뭐 복합 문화 공간 이렇게 조성을 해서 또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너무 강조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